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5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호는 이제 기능성 있는 상표, 소위 기능성 있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한번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면 15에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이렇게 돼 있죠.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쉽게 얘기하면 형상 상표다, 이렇게 입체 상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디멘셔널 마크. 그 다음에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색채 상표라고 했죠. 그래서 색채 상표. 그 다음에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이렇게 입체적 형상, 그 다음에 색채 또는 색채 조합, 즉 색채 또는 소리 상표 또는 냄새 상표, 이렇게 네 가지 상표만 해당되는 겁니다. 특수한 표장들 중에서, 비전형적인 표장들 중에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입체 상표하고, 그 다음에 색채 상표하고, 그 다음에 소리 상표하고, 그 다음에 냄새 상표하고,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만 15호에서 등록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기능성을 해당하는 그러한 상표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기능성 있는 상표의 경우에도 이제 15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기능을. 그래서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뭐냐 하면은요, 대개 이런 입체 상표, 입체 형상만으로 된 상표, 또 색채, 또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 또는 소리만으로 된 상표, 냄새만으로 된 상표, 이런 것들은 대개는 이런 것은 이제 상표법 33조 식별력 1호 33조 1항 3호 성질표시 표장이라든가 7호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든가, 대개 이런 것 등에 해당해 가지고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러나 또 일부에는 예외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inherently distinctive,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래는 식별력이 없지만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 취득한 그런 상표도 있을 수 있죠. 33조 2항에 해당하는 그런 상표. 그런 경우 상표라면 일단 식별력은 통과하는 거야. 거절 이유를. 거절 통과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4조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상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냐? 즉, 식별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33조에 식별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냐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익상 그런 여러 가지 권리 보호라든가 공익상의 이유로 일정한 상표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런 것이 이제 34조 1항 1호부터 21호까지 21개 쫙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상표들은 기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대개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 기능, functionality, 즉 functional mark라고 할 수 있고 functionality라고 해요, 기능성을요. 근데 이런 기능성의 경우에는, 기술적 기능성의 경우에는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원래는 특허나 실용신안이에요. 특허나 실용신안인데, 특허나 실용신안은 뭐 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라는 건 뭐야? 패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오픈한다는 라틴어의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뭘 오픈을 해?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오픈하는 대가로 모노폴리,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겠다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기술을 디스클로저 공개를 하면 게시를 하면 국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특허를 내주면은 일정 기간 또 독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독점의 기간, 즉 존속 기간이 지나면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제 그것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술의 진보를 인류가 기술 진보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산업 발전을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특허제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본래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에 의해서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존속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성 있는 것을 상표로 딱 추론을 해. 그럼 상표는 이제 존속기간이 있죠. 예. 존속기간이 있지만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차이점은 뭐야? 갱신제도가 있잖아. 10년마다 갱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허나 실용신안은 그런 게 없어. 존속기간 끝나면 그냥 권리가 그대로 소멸되는 거야. 상표는 뭐야? 10년마다 갱신을 하면 일정한 돈만 내고 갱신을 하면 뭐예요? 반영구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특허나 실용신안에 의해서 일정 기간만 보여주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인류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 진보를 통해서 인류의 어떠한 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상표제를 이용해 가지고 예? 우회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표는 그런 것을 상표로 이렇게 등록을 허용해 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여기 지금 판례가 2015년도 판례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특허권 또는 신용신안권으로 보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식별용구에 따라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야 존속기간 갱신을 허용해 가지고 그런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반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가지고 이 특허 제도 또는 실용신안제도와 컨플릭트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15호 규정의 취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요건을 볼까요? 첫째는 상표 등록을 받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일 것이에요. 즉, 그 지정 상품뿐만 아니라 그 지정 상품의 포장도 이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 상품의 그 상품의 기능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정 상품의 포장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그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일 것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능성 있는 펑셔널한 그런 것인데 표장의 대상이 되는 게 몇 개랬죠? 4개, 딱 4개라 그랬죠? 입체적 형상, 즉 입체 상표, 그 다음에 색채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만으로 된 거. 이렇게만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만으로 된 상표예요. 이 4가지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법 조문에 돼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무슨 뜻이야 하는 것인데 그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능 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경우 이런 거예요. 기능 수행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기능 수행에서 본질적인 경우는 컵을 보세요. 컵. 그럼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컵이 이렇게 볼록하면 되겠어. 물이 어떻게 담겨? 오목해야 되겠지. 예. 근데 이런 것을 형상으로 해가지고 상표 출원을 한다. 입체적 형상으로.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거예요. 식당에 이제 스푼하고 포크 이런 것은 이런 걸 그런 모양을 가지고 그런 형상을 가진 것을 상표로 출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스테이 포크 나이프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지정상품이 포크 또는 지정상품이 나이프야. 근데 이렇게 형상을 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품질 가격에 영향을 줘 경쟁력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이런 것인데 이건 캔인데 여기가 끝에 오목하게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코카콜라 캔으로 된 걸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뒤 보면 이게 볼록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캔의 오목한 바닥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해서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민자로 돼 있거나 그렇게 이렇게 좀 볼록하게 되면 이건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민자로 되는 것보다는 약간 오목한 게 오히려 더 품질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무슨 뭐 이렇게 콜라 지정상품 이렇게 되면 뭐야? 콜라의 포장이죠. 지정상품이. 또는 또 어떤 캔 이렇게 되면 그건 또 뭐 상품에 대한 기능이죠. 이렇게 펑셔널한 그런 것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기능성이 없는 일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펑셔널한 것이 더 강해. 그러면 그는 펑셔널한 마크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장이 입체 형상되게 출현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포장의 기능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포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이 포장이 또 어떤 취급상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펑셔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능적이다.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베스트야. 다른 걸로 하려면은 비용이 더 들어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누구나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쓰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펑셔널로 보는 거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위치 상표로 보호받고자 하는 위치 상표 우리가 알죠? 이제 아디다스 삼성 사건에서 봤지만은 그런 부분이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이고 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가 지정상표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 펑셔널한 마크로 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판단 시 유의사항 및 절차에서 보면은 이 판례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펑셔널한 마크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방법 제3자가 경쟁업자가 그런 방법으로 쓰면 되지. 꼭 이 사람이 등록된 상표처럼 써야 될 이유가 어딨어?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한 이것처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출연한 상표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펑셔널한 마크죠. 어느 특정이 독점시켜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적인 형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면 누구나 다 자기가 비싸게 만들고 싶겠어요. 똑같은 기능이라면은 똑같은 거라면 아무튼 다 소재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출원한 상표처럼 형상으로만 만드는 것이 가장 그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드는 것이고 다른 형상을 만들려 했더니 돈이 더 들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런 출원한 이 상표는 독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도 만들 수 있는데 더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표를 이 사람은 독점을 줘도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더 싸게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체적 형상으로부터 상품 내 본래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원래 지금 앞으로 이야기 언급한
이 네 가지 1, 2, 3, 4 있잖아요.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것이 이제 판단 요소야. 원래 여기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은 요거는 이제 펑셔널한 마크예요. 원칙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첫째, 이 입체현상과 관련된 특허권 등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입체적 형상 등만으로 된 상표를 출원을 했어. 이렇게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심사관은 검색을 하는 거야. 예? 출원인의 이름으로도 검색을 하고, 또 제3자가 혹시 또 해놓은 건 없는지 검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특허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특허 조사를 해서 관련 특허를 발견했어.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펑셔널한 마크가 아니야. 근데 관련 특허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특허를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청구항을 이렇게 쓰잖아요. 청구 범위를. 그 청구 범위를 봐야 돼. 청구 범위를 봐가지고 청구 범위에 그 입체 형상 등에 관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 있으면은 그거는 펑셔널, 기능성이 존재한다 봐가지고 펑셔널한 마크야. 그러면 거절이야. 예? 근데 없어. 그러면 이건 펑셔널 마크로 보면 안 돼. 그럼 15호는 통과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출원했어? 그럼 특허권 존재하는지 검색을 해봐. 문헌이 발견 없어? 그러면은 펑셔널 마크 아니야. 있어? 그럼 청구 범위를 들여다봐. 청구 범위에 그런 입체 형상 등만 그런 요소들이 있어? 있으면은 펑셔널 마크고, 없어? 그럼 펑셔널 마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입체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적 형상 등의 실용적 이점에 대한 광고, 홍보, 설명의 존재 여부예요. 이번에는 뭘 보냐면은 광고, 홍보, 설명 자료를 또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특허 조사를 했어. 근데 아까 얘기한처럼 특허 문제에서는 펑셔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통과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 출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 홍보 설명 자료를 출원이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경쟁업자들은 그런 지정 상품들을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카탈로그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국내 또는 국외 자료를 가지고 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발견이 되었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15에 해당 안 하는 거야. 근데 발견됐어? 예스. 그러면 그 광고 내용에 제품 설명 내용에 그 내용에 그 실용적인 이점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야. 있어? 그러면 그 이점이 지금 이 출원한 상표의 형상 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어. 그러면 그거는 펑셔널한 마크예요. 있으면은. 예? 근데 그런 것이 그런 데서 그 어떤 이점이 이 출원한 상표의 입체 형상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소리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비롯된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건 펑셔널한 마크가 아니고 15호는 통과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면은 그 15에 딱 걸리는 거예요. 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입체 형상이 존재하느냐. 그럼 아까 이제 광고가 특허에 대해서도 통과됐고 광고도 통과했어. 그 끝이 아니야. 입체 형상에 대한 그 대체 가능한 그런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원했어? 그러면 이제 출원이라든가 경쟁업자들의 상품을 요번엔 검색을 해. 아까는 특허를 검색하고 두 번째는 광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요번에는 상품 자체를 검색을 해보는 거야. 해가지고 동일한 용도의 형상 등이 존재하느냐, 상품에 있는데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느냐, 동일한 게 있느냐. 없어? 이렇게 되면 기능성이 이제 있는 걸로 존재.
펑셔널 마크 없으면. 예? 근데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동일하냐 하는 거야. 예?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동일하냐. 그러면은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도 펑셔널 마크.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동일한 기능을 가지느냐? 그런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동일해. 그럼 이것도 대체 불가. 해가지고 이거는 펑셔널 마크.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펑셔널 마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이런 모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품의 경우에, 예? 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펑셔널 마크예요. 이거 독점 줄 수는 없잖아요. 독점 준다는 건 뭐야? 반영구적으로 너만 써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기술, 산업 발전이 되겠습니까? 상품의 목적에 있어서 안 되죠. 예, 그런 걸 오히려 그 산업을 저해하는 제도가, 예?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기능을 담당한 부분의 비교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느 제과 회사에서 스크류바 이런 형상이 되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출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야. 출원된 상표를. 그래갖고 지정 상품은 1 아이스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봐서 상품을 검색을 해보니까 뭐야, 이런 거는 안 발견되고, 이런 것들만 발견이 돼. 이런 것들만. 예? 예. 근데 이런 건 뭐야, 대체가 가능하잖아. 이렇게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아이스바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펑셔널한 마크가 아니지. 기능성 상표가 아니지. 이걸 찾았더니 뭐 오로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야, 아이스바는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응? 대체 불가한가 보다. 그럼 이거는 뭐야, 펑셔널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도 노즐을 봅시다. 노즐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거의 똑같아. 예? 다 일치가 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대체 불가구나. 꼭 만드는데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구나. 거래사에서 다른 경력업체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펑셔널한 마크다. 왜냐하면 이거 딱 등록해주면 뭐야, 이 사람이 마치 특허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 특허는 상표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뭐야, 반영구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영원히.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노즐은 나중에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여기 보면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입체 형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입체 형상이 상품의 기능 이용의 본질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가능 입체 형상이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경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용의 본질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가능 입체 형상의 존재만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이것이 펑셔널 마크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해서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출현한 상표 형상이 그 본질적인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펑셔널 마크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어떤 사안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대체 가능한 입체 형상 등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체 가능한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생산 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뭐 특별한 기술이 요구하거나 이래서 상업적인 이용이 어렵다면은, 야, 출원인 너만 그렇게 쓰고 그런 형상대로 나머지 경쟁업자 너희들은 알아서 따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게 하니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많은 비용, 코스트를 들여서 다른 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나, 또는 그렇게 외에는 다르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펑셔널한 마크로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거보다 다르게 만드는데
코스트가 같거나 또는 그 이하면은 상관이 없어.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싸게라도 또는 그 같게라도 같은 가격이라든가 또는 낮은 가격에 굳이 이 출원인 이 사람의 상표권자 이 사람의 그 형상대로라고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만드는데 기술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뭐 이걸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요건, 코스트라든가 기술성이다 이런 거 했을 때 다르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이거는 이제 펑셔널한 마크 아니지만 어려움이 따른다면은 뭐야? 이거는 펑셔널한 마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가지 요소 잘 생각해서 특허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광고 등 설명 자료 존재하느냐 아니냐, 대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용 코스트 면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면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펑셔널하게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 유형별 판단을 봅시다. 여기 상표 유형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15호에 네 가지 상표가 있다 그랬죠?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입체 상표, 그 다음에 색채 또 색채 조합, 즉 색채 상표, 그 다음에 소리 상표, 그 다음에 냄새 상표. 이게 네 가지 해당되고 각각 하나하나를 보면은 설명은 대개 다 똑같아요. 설명이 똑같은데 그것이 그런 형상이 기능적, 즉 실용적 특성이 월등해서 경쟁상의 우위를 가지거나 이런 것은 특허로 보호해야 되는 거지 상표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독점으로 인해서 거래업계 경쟁 부당하게 저하하는 경우, 독점을 허용하게 되면 이건 아까 입법 취지로 돌아가면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용적인 이점이 선전되고 있는지 광고 등에 의해서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확보하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디자인 보호법 하신 분은 좀 알 수 있겠는데 디자인 보호법 공부해 보시면은 디자인 보호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그 15호의 입체상표랑 꼭 비슷하잖아요. 입체적 형상 꼭 필요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형상이 디자인인 것은 뭐야? 형상, 또 형상과 모양, 또는 뭐야? 형상과 모양과 색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형상이 등록이 돼 있다. 디자인으로 등록이 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는 기능성이 없다는 증거에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렇게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은 디자인 등록 안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등록을 해줬다는 거는 뭐야? 기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건 기능성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등록이 됐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디자인으로도 출원하고 상표로도 출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표심사관은 이거 15호에 해당해 기능성 있는 상표야. 이렇게 하면은 아닌데요. 이거 디자인에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안 돼가지고 등록을 해줬는데 기능성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상표 심사관들보다는 디자인 심사관들이 이 물품의 기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존중을 해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체적인 형상으로 한 경우 동료가 또 그 이하의 비용을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니까 아까 다 설명된 내용의 중복입니다. 그걸 표장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색채 상표는 어떠냐? 색채 또는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 마찬가지예요. 지정상품 사용이 꼭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 해당하면 이제 이거는 펑셔널한 마크죠. 그 다음에 색채가 그 상품 구성한 소재의 재료 본연의 색채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재 재료에 비해서 피정력 이점을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펑셔널한 마크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에르메스라든가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그 원단 있잖아요. 가방이라든가 만드는 원단. 예? 이런 것만을 딱 이렇게 일부 표면을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색채 상표로 출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야, 이것이 이제 요런 색, 요렇게 과연 요런 색깔로 쓰는 게 꼭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쓰는 거냐? 예? 어떤 실용적인 점이 있느냐? 뭐 이런 것 따라서 이것은 펑셔널이다. 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다음에 해당 색채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노란색의 경고, 이거 독점시켜주면 되겠어요? 어느 특징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질적인 경우 이제 해당되는 경우, 그런 경우 안 된다. 다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기본 흐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실제 이제 객관식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자, 색채 또는 색채 조합이 기능적인 경우 예시. 소화기에 사용되는 빨간색, 소화전. 예?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안전 표시판에 쓰이는 노란색.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색채 상표가 펑셔널한 마크다. 그 색채 상표는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빨간색 하면 지정상품 소화전이야. 예? 또 노란색이 뭐 하면서 지정상품은 안전표지판이야. 이러면 뭐야? 그거는 펑셔널한 마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은 조금 조문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냐면은 실제 거래사에서 이런 것이 상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뭐 특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되어 있지 상표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소비자도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예. 그래서 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법에 이렇게 끌어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캐치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내는데, 그 예도 대개는 판례 또는 심사기준에 있는 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막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제대로 출제된 문제야, 맞아? 하고 막 정답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심사기준에 있는 거 판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소리상표. 소리상표의 경우에도 그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 나왔던 거예요. 이 빨간 줄 쳐 있는 거 밑줄에 맥주병에 사용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예? 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이제 기능 펑셔널한 마크라는 거야, 소리 상표인데. 또 그 밖에 여기 심사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수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 이게 다 심사기준인 예시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부할 때 심사기준도 잘 봐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 법전도 봐야지, 교과서도 봐야지, 그 다음에 뭐 판례도 봐야지, 심사기준도 봐야지. 예? 이걸 다 이렇게 하나로 된 책을 보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이 되는데, 뭐 다른 책들도 그런 책들이 있기도 하고 안 하지만, 아무튼 제가 쓴 책에는 이런 것이 다 하나에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냄새상표의 경우에는 어떠냐? 냄새상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왜 화학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구성 물질인지 딱 보면은. 예, 그런 것과 관련된 특허 문헌을 검색해서 기능성의 입증에 이제 활용을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심사기준에 있는 예시예요. 이것도 시험 객관식에 나온 거야. 타이어에 사용하는 타이어의 고무향, 그 다음에 조경업에 사용하는 아카시아 향, 아카시아 향을 소리상표로, 냄새상표 어떻게 내? 출원할 때 어떻게 그 샘플을 내겠어요? 견본을 화학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심사관은 알아. 그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이라
딱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지정상품은 뭐 조경업이야. 딱 보니 이거 아카시아 향 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펑셔널 마크네. 이렇게 거절한다고요. 네? 네. 타이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봅시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입체적 형만으로 된 상표, 즉 입체 상표, 그 다음에 색채 또는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 이건 색채 상표, 소리만으로 된 상표, 즉 소리 상표, 냄새만으로 된 상표, 즉 냄새 상표. 이런 것들은 원래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33조에서 다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33조 1항에 의해서, 각호에 의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또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3조는 통과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처럼 번호, 즉 15에 34조로 넘어와서 15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판단 시점은 언제냐? 등록 여부 결정할 때예요. 등록 여부 결정할 때. 위반 효과는 이제 거절료에 해당하고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 누가 독점해서 사용하게 되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익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제척기간이 없어야겠죠.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공익적인 보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어떤 상표가 이렇게 했는데 15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뭐야? 그건 무효죠. 무효야. 등록을 무효해야 되는데 뭐야? 무효는 그냥 자동 무효인가? 아니죠. 이제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에서 무효 심판이 청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무효 심판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상표권자는 또 뭐야? 딱 등록이 됐으니까 자기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경쟁업자들한테 막 쓰지 말라고 내용 증명 보내고 경고장이라는 걸 보내고 꼭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뭐야? 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안 보내고 막바로 그냥 민사, 형사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 제소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개는 그렇게 하고 경고장 보내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뭐 민사나 형사 이렇게 또는 그 양자를 다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야? 이 상표법 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이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뭐랬어요? 이렇게 등록됐다 하더라도 5에 보면 90조 1항 5에 보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그 지정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록됐다 하더라도 뭐야? 효력이 부정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상표에 대해서는 뭐예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책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관련 조문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2차 시험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 물어봐도 뭐야? 답안에 이런 것을 구현해서 써주면 가산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관련 이제 판례 사례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아그라 사건이야. 비아그라 사건의 경우에 이제 판례가 뭐라 했냐? 이게 이용 가능한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심혈장 혈관용 약제,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야. 이것이. 그런데 이런 약 보면 꼭 이렇게 안 생기고 다르게 생긴 약도 많이 있어요. 다른 형상이. 예? 다른 형상이 많이 있고. 근데 색채는 또 어떠냐? 색채도 또 다른 색채도 많이 있어. 노란 거 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다른 색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또 이것이 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상표의 약효에 뭐 어떤 기술적 요소가 발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색깔로 하면은 뭐 더 무슨 뭐 약효가 뛰어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파이저한테 독점시켜서 너 그래 이런 색깔로 이런 알약 만들어 라고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너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너 파이다 너는 이거 안 돼. 등록 안 돼. 이렇게 금지시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똑같은 약재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펑셔널한 마크가 아니다. 15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잘못 이렇게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다면 그건 잘못이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상표법 제3조도 1항 15호 기능성 있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